정의당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본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각종 기후위기 대응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마련된 기본법이 골간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노위는 2008년 6차 IPCC 보고서에 근거해 최저 수준 35%를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에 비교할 때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법안명과 조항에 녹색 성장이 명기된 것도 문제입니다. 녹색 성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폐기 처분되어야 할 잔재입니다. 녹색이라는 이름을 단 위장 녹색,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기본법에 명시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으로서 누구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252명의 의원이 찬성한 국회 결의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법을 의결하고 큰 틀에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고치면 된다는 한노위 간사 안호영 의원의 말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앞에서 사람께 눈치만 보고 있지 국민들 눈치는 안 보는 것입니다. 한편 법안 통과 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예산 발치용 기후악당법,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 공고는 안도로매대로 간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탄식은 이해하나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만 녹색 성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녹색 성장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습니다. 김웅 의원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의힘발 녹색 성장 법안부터 먼저 폐기하길 바랍니다. 최근 IPCC에 의하면 섭씨 1.5도씨 상승 도달 시점이 약 10년 더 앞당겨진 2021년에서 2040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한 불감증,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탄소중립기본법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적합한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브리핑입니다. 어제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도 하고 조사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탄압입니다. 정부가 우려했던 노동자 대회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없었습니다. 또 집시법 위반과 노동자 대회 참여 시 발생했던 방역수칙 위반에 관해서 양 위원장은 겸허하게 인정했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노동자 탄압이 아닌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였다면 양 위원장을 구속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어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먼저 대타협의 자세를 취한 것은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정부는 대안을 제안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화답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의료 인력의 번아웃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건의료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노동자대회 이전부터 민주노총은 꾸준히 사회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5대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논의할 노조교섭틀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구속영장 집행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치와 촉구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편입니다. 오늘 오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우리 당 이은주 의원이 작년에 제출한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치와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무작위한 국가폭력과 살인적인 손배가압류 소송으로 삶이 송두리째 파괴당하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쌍차 노동자들에게 국회와 정치권이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2009년 사측의 일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이 촉발시킨 대한민국 노동사에 유례가 없는 참사입니다. 경찰은 대테러 진압 장비와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면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자행하였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참담하게 유린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고와 폭력 진압으로 인한 트라우마, 손배 가압류 압박 등으로 2018년까지 30명의 쌍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들도 부상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충격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진압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치하를 공고했지만 당시 민감용 경찰청장은 사과는 하면서도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8억 원이 되었고 지금도 매일 62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삶의 한계에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마지막 영혼까지 쥐어짜겠다는 야만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나고 전임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요지부동입니다. 경찰은 당시 국가폭력의 당사자입니다. 오만과 아직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과잉 진압에 투입되어 몸과 마음이 상한 경찰들까지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의 회복과 화해, 치유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치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